여보세요? 아는 동생이 박사과정 이제 끝나가는데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지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네. 그래? 전공이 뭔데? 광고. 그럼 우리 쪽이네. 우리 쪽. 커뮤니케이션이지.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 경력도 많이 있는 친구라서 막 고민을 엄청 하는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겠지? 그치. 근데 뭐라고 하려고? 안녕하세요.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처음인데 인사 잠깐 하고 첫 번째 얘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럴게요. 그럼 저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 주에 있는 타우슨 유니버시티에서 Public Relations, PR이라고 하죠. 그리고 Health Communication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김향숙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텍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텍사스 주립대학이라고 하죠. 여기서 저널리즘과 TV 프로덕션을 가르치고 있는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이곳 텍사스로 옮긴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되었고요. 그전에 뉴욕에서 11년 광고를 가르쳤습니다. 그럼 저희 둘 다 김 교수니까 별칭으로 저는 PR 홍보를 가르치는 홍보 김 교수, 그래서 홍김. 교수님은 광고를 가르치셨으니까 광고 김 교수, 그래서 광김 어떠세요? 어 미칠 거 하나 아니죠? 아주 좋 네, 미칠 광 아닙니다. 빛날 광으로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김, 그러면 교수님은 저는 광김. 광기. 네. 네. 오늘 주제는 미국에서 교수라는 직업이 매력이 있나 할 만한가?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왜 네. 이 주제로 첫 수다를 떨어보기로 했는지 청취자분들께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흔히들 교수라고 하면 고지식하다, 재미없다, 잘난 척한다, 어머 그냥 뭐 교수님이다 이런 편견이 다분히 투영된 단어들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직업으로서의 교수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홍김이나 저처럼 광김이나 이렇게 미국에서 10년 이상의 미국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들의 얘기가 좀 있겠다. 우리들의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렇게 학회 같은 데 가면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수들의 그런 고지식하고 노잼이고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기획하면서 이 중요하게 여겼던 기획 의도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얘기, 그러니까 미국 교수로서 살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뒷얘기들을 좀 솔직하게 해보자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팟캐스트 첫 문을 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수라는 직업,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직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그리고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좀 생각해 봤죠. 맞습니다. 그게 이 팟캐스트의 기획 의도였고 그래서 첫 주제로 미국에서 교수라는 직업이 어떤 것인가, 할 만한가 음. 아닌가 주제로 한번 얘기를 처음 시작해 보자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광김도 그렇고 제가 아는 많은 교수 친구들 그리고 지인분들 이 직업의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고요. 교수라고 하면 흔히들 떠올리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바로바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교수라는 직업을 여기 미국에서 업으로 삼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친구를 위해 교수라는 직업의 좋은 점들과 나쁜 점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본다면 어떤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는지 일단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는 좋은 점들, 교수라는 직업의 실체, 꿀편으로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 분류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저희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겠지만 지극히 저희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주관적인 생각에 기반해서 준비한 거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요.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 설명해서 건너뛰는 중.
보편화시키진 마시고 그냥 네. 저희들 재밌어서 하는 팟캐스트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스트업을 했잖아요. 네. 교수라는 직업이 가지는 장점, 그 음. 리스트들을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면서 좀 더 저 홍김 그리고 광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덧붙여 나가 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교수 직업이 좋은 이유 첫 번째, 방학이 있다. 제일 좋은 겁니다. 네. 방학이 있죠. 저희도 지금도 저희 겨울방학인데, 물론 이제 저희 주위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보면, 저에게 항상 제가 여름방학에 한국에 가 있으면 깜짝 놀라요. 아니, 이렇게 길게 있어도 되냐. 저희가 보통 여름방학, 겨울방학인데, 미국의 여름방학은 보통 5월 초부터 시작해서 좀 다르긴 하지만 5월 초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즉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저희가 쉽니다. 방학 동안에. 근데 물론 방학 동안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보통 기간을 말하자면 여름 방학은 한 3개월 반 정도, 길면 4개월, 그리고 겨울 방학은 한 달 정도. 그래서 한국이랑은 좀 다르죠. 한국은 여름방학이 짧고 겨울방학이 좀 긴데 미국은 여름방학 4개월, 3개월 반에서 겨울방학 1개월 정도의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이 이렇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가을 학기나 봄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이 조금씩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나 광김 같은 경우에도 한 일주일 정도 차이로 광김 학교가 먼저 개강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개강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여름방학도 5월 한 셋째 주 정도부터 기말고사 기간이 끝나고 성적을 다 올린 다음에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 보통 5월 넷째 주 정도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서는 여름 학기를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티칭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이번 여름 방학에도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방학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티칭으로 여름 학기를 이제 커버한다. 그러면 한국에 가서 티칭도 가능해서 저 같은 경우에 작년 여름에 한국에 6월 초쯤에 가서 6월 둘째 주인가요? 가서 이제 8월 첫째 주쯤에 돌아왔는데 가 있는 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고 기혼자고 그 시댁에 주로 베이스 캠프를 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배우는 것도 있고 이랬을 때 낮에도 저희 남편도 지는 교수라 같이 이제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지금 한창 일할 때인데 출근도 안 하고 매일매일 여기를 와서 왜 저러고 있나 약간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런 시선을 좀 더 즐긴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겨울방학도 짧은 곳은 한 2주 정도인 곳도 있고요. 제가 아는 친한 언니분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에서 티칭 스쿨에서 일하시는데 거기는 1월 9일 날 개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방학이 있고 방학이 길다라는 점 그게 교수 직업이 좋은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 직업이 좋은 이유 두 번째,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의무적으로 출근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이틀은 티칭을 해야 되니까. 학교마다 이 시스템도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티칭 이제 리퀘스트를 받을 때 어느 요일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서베이 같은 거를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사람이 패컬티의 프리퍼런스에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월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월요일 수요일에 제 티칭 스케줄을 다 이제 넣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월수는 학교를 와서 출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 나머지 그 티칭이 없는 날들은 사실
학교에 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집에서 일이 잘 안 되고 뭐 일거리가 좀 많다. 학교에 가서 뭔가 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출근을 하지만 안 온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전혀 없고요. 그리고 과에서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디파트먼트 미팅 같은 게 있는데 과 미팅 그때 뭐 한 번 금요일 날 오고 뭐 그런 정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광김은 어떻죠? 저는 저희를 뭐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서 선호하는 날짜 이런 거는 전 없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이제 화요일, 목요일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의 과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화요일, 목요일로 보통 많이 오게 되고요. 화요일, 목요일 저는 이틀 출근하고 있고요. 보통 아침 수업이 8시에 수업해서 11시면, 아침 11시면 다 끝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주 아침 일찍만 수업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일주일에 2번만 학교를 나가면 되고, 홍김이 말한 것처럼 이제 금요일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과 미팅이 있어서 그때 정도만 출근하면 되고, 박사하고 교수가 된 첫 해는 정말 이거 눈치를 안 봐도 된다 그러지만 뭐 이제 회사에 저기 교수가 바로 되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뭐 안 와도 된다. 저희 헤드나 위에 디렉터 같은 분들도 그냥 다른 날은 수업이 없는 날은 집에서 연구를 해라 하지만 이 압박감이 좀 있어요. 나 이렇게 안 나가면 아니 이제 출근한 사람이 이제 하이어된 사람이 저렇게 안 나와도 되나. 그래서 1년은 정말 매일매일 나갔어요. 티칭이 없는 날도. 그래서 네, 얼굴도 보여주고 약간 한국식 마인드. 이렇게 우리 그렇죠. 보스인데, 그렇죠. 직장 선배들인데 안 나가면 눈치 보이지 않나? 어떻게 일주일에 2번을 나오나? 근데 오히려 나가니까 저희 최악 아니 왜 나왔냐? 무슨 일이 있냐?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수업이 있을 때만 나와도 된다. 그때 1년이 지나고 그때 알았죠. 안 나와도 되는구나. 교수 직업이 좋은 세 번째 이유. 어, 금방 광김께서 디파트먼트 체어, 그러니까 학과장이라고 하죠. 학과장님과 뭐 디렉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레이지트 프로그램이나 이런 언더그레이지트 프로그램이 있으면 디렉터가 있고 그리고 딘, 칼리지, 그러니까 디파트먼트가 칼리지 안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칼리지 딘 정도 그런 상사들이 있기는 한데 일반 회사처럼 빡세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러니까 바로 위에 이제 상사라고 할 수 보스라고 할 수 있는 디파트먼트 체어 분들과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인터랙션이 있는 반면에 사실 칼리지 딘 정도 레벨은 뭐 1년에 뭐 따로 직접 연결되는 커미티 일을 하지 않는 한은 뭐 만나는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미팅을 이렇게 단체 무슨 커피 아워 해 가지고 딘이 호스트하는 이제 패컬티 뭐랄까 사담을 이렇게 그러니까 encourage 하는 한번 만나서 고민 있으면 들어보자 뭐 이러면서 모이라고 하는데 안 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인터랙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프로보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만날 일이 없죠, 거의. 개인적으로는. 뭐 홀리데이 파티나 뭐 이런 데 아니고서는. 그리고 특별히 위에서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 패컬티를 상대로 학교 측의 이제 주요 인사들, 프로보스트급 그 급에서 이제 뭐 Q&A 하는 그런 거 말고는 뭐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뭔가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저는 눈치를 보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광김은? 뭐 비슷한데 그런 네. 분들을 회사나 학교에서도 만날 일반 직장으로 하면 뭐 이렇게 되게 높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일은 거의 없고요. 거의 임원들 위주인 그러니까 위에 디렉터 아니면 뭐 체어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 네.